명문가의 저택은 언제나 고요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굳게 닫히면 외부의 소음과 먼지는 한 겹이 투명한 막처럼 걸러져 사라졌다. 그 안에는 한소율 이 나라에서 가장 큰 금융그룹인 한성그룹의 외동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보석 같았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이른 아침 전담 셰프가 준비한 건강식 아침 식사, 이탈리아 최고 장인이 맞춤 제작한 드레스, 그리고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는 자상한 아버지 한태호 회장. 소율은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완벽함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소율은 타고난 재능을 지닌 아이였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재무 감각을 보였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성그룹을 이끌 제목으로 키워졌다. 아버지는 그녀의 지혜와 강단 있는 성격에 깊은 자부심을 느꼈다. 우리 소율이는 나보다 더 큰 그릇을 가졌어. 그는 자주 그렇게 말하며 소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율은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녀는 늘 침착했고 어떤 압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후계자였고 직원들에게는 존경받는 미래의 리더였다. 그녀의 세상은 견고한 유리 성벽처럼 단단했다. 그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늦은 봄 한 회장은 그녀의 방으로 한 소녀를 데려왔다. 소율아, 이 아이가 내 여동생 지민이란다. 그는 다정하게 말했다. 한지민. 그녀는 소율보다 2살 어렸고 길고 검은 머리카락에 커다란 눈망울을 가진 인형 같은 외모였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떨고 있는 지민의 모습은 너무나 가여웠다. 소율은 순수한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지민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이제 여기서 같이 지내자. 그러나 지민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순수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교묘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처음에는 얌전하고 소심한 척했지만 점차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율의 옷을 몰래 입고 소율이 아끼는 물건을 망가뜨리고는 소율이 한 것처럼 거짓말했다. 한 회장은 처음에는 소율의 편을 들었다. 하지만 지민은 매번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호소했다. 그녀의 눈물과 간절한 호소는 한 회장의 마음을 조금씩 흔들었다. 소율아, 네가 언니로서 조금 더 양보해야지. 그가 처음으로 소율을 나무랐을 때 소율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한성그룹 내부에서 시작되었다. 지민은 소율의 업무 파일을 몰래 빼내어 일부러 오류를 심거나 중요한 데이터를 삭제했다. 그리고는 소율의 서류가 엉망이 된 것을 발견하고는 언니, 왜 이렇게 중요한 서류를 방치했어요? 회장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라고 말하며 걱정하는 척했다. 소율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지만 증거를 찾기 어려웠다. 지민은 너무나 영리하게 흔적을 지웠다. 소율이 아무리 해명해도 아버지는 점점 그녀의 말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가련한 여동생의 눈물만이 진실로 보였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성그룹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신규 핀테크 프로젝트의 발표를 앞두고 일어났다. 소율은 몇 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였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한성그룹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발표 당일 아침 소율의 사무실 컴퓨터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다.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되었고 복구는 불가능했다. 소율은 경악했다. 그녀는 곧바로 보안팀을 소집하고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렸다. 그때 지민이 눈물을 쏟으며 한 회장에게 달려왔다. 아빠, 언니가 제게 복수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예요. 제가 언니보다 아빠 사랑을 더 받는 것 같다고 질투했어요. 지민은 소율이 보관하던 USB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소율이 과거에 작성했던 회사 내부 정보 유출 계획안, 초안이 들어 있었다. 소율이 예전에 회사 내부의 보안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으로 만들었던 자료였다. 하지만 지민은 그 파일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소율이 실제로 회사 정보를 팔아넘기려 했다는 거짓 증거로 둔갑시켰다. 한 회장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USB의 내용을 보며 경악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소율아,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소율은 절망적으로 외쳤다. 아빠, 그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에요. 지민이 꾸민 함정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한 회장은 지민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딸이 아닌 배신자가 서 있었다. 이 아이가 내 딸이라니. 그는 분노에 차서 소리쳤다. 소율은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쏘아보는 아버지와 승리의 미소를 감추고 눈물을 흘리는 지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거대한 저택과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 같은 것인지. 그녀의 공주로서의 삶은 이미 끝난 것이었다. 그녀의 세상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균열은 그녀의 마음속에 차갑게 박혔다. 한 회장의 분노는 폭풍처럼 거세게 몰아쳤다. 그가 소율에게 던진 말들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네가 감히 내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한성그룹의 미래를 망치려 해. 네가 내 딸이 맞긴 한 거냐.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배신감이 이글거렸다. 소율은 절망적으로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혐오스러운 벌레를 떼어내듯 손을 뿌리쳤다. 아빠, 제발. 지민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소율의 애원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대저택의 차가운 복도를 울렸다. 그때 지민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한 회장의 팔을 잡았다. 아빠, 언니한테 화내지 마세요. 언니도 저 때문에 속상해서 그랬을 거예요. 지민은 눈물을 글썽이며 소율을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동정과 연민을 가장했지만 소율은 그 안에 숨겨진 섬뜩한 승리감을 읽을 수 있었다. 지민의 말은 한 회장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의 눈에 지민은 자신을 감싸주려는 가련한 딸이었고 소율은 질투에 눈이 멀어 집안을 망치려 한 악녀였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한성그룹의 딸은 더 이상 너 따위가 아니다. 한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었다. 소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는 내게 죽은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의 말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소율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날 밤 소율은 비서실장에게 짐을 꾸려 집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가씨, 회장님께서 앞으로 아가씨와는 어떤 연락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도 정지되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죄책감 가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소율은 비서실장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을 보았다. 그 안에는 몇 벌의 옷가지와 약간의 현금, 그리고 그녀의 유일한 개인 소지품인 노트북이 전부였다. 그녀의 지난 25년 삶의 흔적은 그 작은 가방 하나에 불과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쏟아지는 밤, 소율은 대저택의 거대한 철문 밖으로 내쫓겼다. 벤츠, S클래스, 롤스로이스, 팬텀 등 수많은 고급차들이 늘어서 있던 주차장은 이제 그녀에게 닿을 수 없는 다른 세상이었다. 그녀는 빗속을 걷고 또 걸었다. 화려한 넌사인과 번쩍이는 빌딩 숲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되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따뜻했던 집은 차가운 감옥이 되었고 사랑했던 아버지는 냉혹한 타인이 되었다. 소율은
자신의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운 빗물과 배고픔은 그녀를 현실로 일깨웠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통장에는 단 100달러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그녀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지는 빗물과 함께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은 이제 그녀의 뺨을 때린 차가운 바람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며칠 동안 소율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헤매었다. 그녀는 공원 벤치에서 잠을 청하고 편의점에서 남은 유통기한이 지난 빵을 구걸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사람들은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세상의 차가운 본성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난날 그녀가 베풀었던 온정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이었는지도 깨달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자신의 오만함 때문이었다고 자책했다. 어느 날 그녀는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로 한 골목길을 걷고 있었다. 그때 어디선가 따뜻한 손길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허름한 옷차림에 낡은 모자를 쓴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에 따뜻한 커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쥐어주었다. 이런 곳에서 쓰러지면 큰일 납니다. 일단 이걸 드세요. 소율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가 건넨 빵을 허겁지겁 먹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이방인의 따뜻한 마음에서 세상에 아직 온기가 남아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는 그날 밤 낯선 남자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혼자 다니는 여자는 위험하다는 것을 몰라 그들의 눈빛은 음흉했고 소율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다. 그녀는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온갖 위험과 마주해야 하는 냉혹한 전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생존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지민에 대한 복수심으로 가슴이 타올랐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민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아무런 힘도 증거도 없었다. 그녀는 굴욕과 분노 속에서 이를 갈았다. 한지민, 네가 빼앗아간 모든 것을 반드시 되찾고 네 가면을 벗겨버리겠어.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복수를 다짐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한때의 유약함은 사라지고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했다.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복수를 위해. 서울의 차가운 밤은 소율에게 더 이상 낭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의 투쟁이었다. 그녀는 며칠째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고 배고픔은 그녀의 몸을 갉아먹었다. 그녀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 아래서 마치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를 보지 못했고 본다 해도 무시하거나 경멸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소율은 자신의 몰락이 얼마나 깊고 처절한지 뼈저리게 느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위해 굽실거리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의 친절은 오직 그녀의 지위에 대한 것이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한때 걷잡을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강 다리 위에서 그녀는 차가운 강물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끝내고 싶다는 유혹이 그녀를 덮쳤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지민의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녀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나는 저 계집애에게 무릎 꿇지 않을 거야. 복수심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다. 그것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소율은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노트북을 떠올렸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녀의 모든 재무 지식이 담긴 유일한 도구였다. 그녀는 노트북을 들고 낡은 PC방을 찾아갔다. 그녀는 남은 돈으로 가장 저렴한 라면과 커피를 주문하고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이용해 돈을 벌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러나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리랜서 재무 상담 사이트에 가입했다. 그녀의 화려한 경력은 믿기지 않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가명을 사용하고 익명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작은 규모의 투자 자문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녀에게 의뢰를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름 없는 존재였고 사람들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녀는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수십 개의 분석 자료를 작성하고 무료로 제공하며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려 애썼다. 밤늦도록 PC방에 앉아 차가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율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기행이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수상한 사람으로 여기거나 돈을 낭비하는 한심한 존재로 치부했다. 그러나 소율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오직 복수라는 목표만이 중요했다. 그녀는 그 모든 모욕과 멸시를 견뎌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소율의 재능은 마침내 빛을 보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공한 재무 분석 자료가 작은 규모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했고 예측은 놀라울 만큼 적중했다. 이 LS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지? 사람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소율은 조금씩 수입을 올리기 시작했고 더 이상 길거리에서 잠을 자거나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작은 옥탑방을 구했고 비록 좁고 초라했지만 그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요새였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여전히 고달팠다. 그녀는 낮에는 허드레시를 하며 생활비를 벌고 밤에는 S로서 활동하며 복수의 기반을 다졌다. 그녀는 한때 그녀를 둘러쌌던 모든 화려함과 특권을 잊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맨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세상의 현실을 받아들였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잔인함, 그리고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냉혹한 법칙을 체득했다. 그녀는 그 모든 고통을 거름삼아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지민과 아버지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수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주식 변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지민이 새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의 문제점을 파악했다. 지민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방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소율이 길거리로 내쫓긴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지민은 소율의 존재를 잊고 한성그룹의 공주로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었다. 그녀의 오만함은 소율에게는 기회였다. 소율은 조용히 그리고 치밀하게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되찾는 대신 지민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옥탑방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빛을 보며 한때 자신이 누렸던 모든 것을 떠올렸다. 하지만 더 이상 미련은 없었다. 그녀는 과거의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더욱 강인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녀의 내면은 복수심과 함께 낯선 세상 속에서 마주한 인간적인 온정 덕분에 더욱 단단해져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하는 나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소율의 삶은 이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갇힌 새가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동네의 허름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PC방에서 S로 변신해 금융시장을 분석했다. 그녀는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고된 노동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정신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켰다. 그녀는 이제 값비싼 드레스 대신 땀으로 얼룩진 작업복을 입었고
파리에서 공수한 최고급 식자재 대신 한 그릇의 국밥으로 허기를 달랬다. 어느 날 그녀가 일하는 식당에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낡은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깊었다. 노인은 식당 구석에 앉아 소율이 일하는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소율은 낯선 시선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다. 그녀는 손님들이 남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땀을 닦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노인은 식사를 마친 후 소율에게 다가왔다. 아가씨, 이 식당 사장인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가 있었다. 소율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그냥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녀의 곁에 놓인 낡은 노트북 가방을 힐끗 보았다. 재무분석가 S라는 사람을 아나 소율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다. 글쎄요, 저는 그런 사람 잘 몰라요. 노인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괜찮네. 겸손한 것도 미덕이지. 내가 당신의 분석글을 우연히 봤는데 꽤 흥미롭더군. 시장의 흐름을 읽는 눈이 예사롭지 않아. 소율은 긴장했다. 그녀의 정체가 탄로난 것일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부인했다. 노인은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명함을 소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쪽으로 와서 일해보지 않겠나. 나는 박진서라고 하네. 별 볼 일 없는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소율은 명함을 받아들었다. 명함에는 PNX 투자 컨설팅이라는 소박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율은 그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남긴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다. 당신에게는 재능이 있네. 그 재능을 이런 곳에서 썩히는 건 세상에 대한 모욕이야. 소율은 그날 밤새도록 고민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복수하기 위해 더 큰 힘이 필요했다. 그리고 박진서의 제안은 그녀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기회였다. 다음 날 소율은 PNX 투자 컨설팅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은 낡고 허름했다. 낡은 책상 몇 개와 켜켜이 쌓인 서류들, 그리고 텅 빈 사무실이 전부였다. 박진서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와줘서 고맙네. 뭐 보다시피 대단한 곳은 아니야. 하지만 돈이 아닌 재능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지. 소율은 그제야 박진서가 그녀의 과거가 아닌 오직 그녀의 능력만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율은 PNX의 유일한 직원이 되었다. 박진서는 그녀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그는 그녀에게 세계 경제의 미시적 흐름부터 거시적 분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쳤다. 그는 소율에게 단순한 금융 지식뿐만 아니라 사람의 심리를 읽는 법, 위기 상황에서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의로운 투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쳤다. 박진서는 소율에게 단순한 상사가 아닌 멘토이자 스승이었다. 소율은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신뢰와 인간적인 온정을 다시 느낄 수 있었다. 소율의 재능은 박진서의 가르침 아래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과 길거리에서 얻었던 냉혹한 현실 감각을 결합하여 독보적인 분석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녀의 보고서는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그녀의 예측은 족집게처럼 맞아떨어졌다. PNX는 그녀의 활약에 힘입어 점차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소규모 투자자들 사이에서 PNX는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컨설팅 회사로 입소문을 탔다. 그러는 동안에도 소율은 지민의 동향을 주시했다. 지민은 한성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한 정치인들과 결탁하고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경계를 늦추었다. 그녀는 자신이 완벽한 공주가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소율의 눈에는 그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과 탐욕이 선명하게 보였다.
소율은 박진서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박진서는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다. 복수심은 양날의 검과 같네. 그것이 당신을 강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당신의 눈을 멀게 할 수도 있지. 하지만 기억하게. 진정한 복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는 것일세. 소율은 그의 말에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단순한 증오가 아닌 정의와 진실을 향한 싸움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한 강인한 전사이자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개척자였다. 소율의 새로운 삶은 견고한 요새처럼 구축되어 가고 있었다. 낮에는 박진서의 가르침 아래 금융시장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파헤쳤고 밤에는 홀로 앉아 지민과 한성그룹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했다. 그녀는 이제 S라는 익명의 존재에서 벗어나 박진서의 수제자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다. 그녀의 이름은 PNX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도를 넘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만큼 혁신적이었다. 어느 날 PNX의 작은 사무실에 한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강렬한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의 이름은 김민준 한성그룹의 하청업체 사장이었다. 그는 한성그룹의 부당한 하청단과 인하와 기술 탈취로 인해 회사를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린 상태였다. 그는 PNX의 소문을 듣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온 것이었다. 소율 씨가 한성그룹의 내부 사정을 잘 안다고 들었습니다. 제발 제 복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소율은 그의 사연을 듣고 깊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한성그룹의 잔인한 횡포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파괴된 피해자. 소율은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이 겪은 고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돕겠습니다. 소율은 김민준의 사건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복잡한 하도급 구조를 분석하고 지민이 주도한 불공정 거래의 증거를 찾아냈다. 그녀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민은 한성그룹의 권력을 이용해 하청업체들을 갈취하고 그들의 기술을 빼돌려 자신의 개인 자산으로 축적하고 있었다. 그녀의 부패는 이미 한성그룹의 여러 부서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지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녀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소유를 몰아낸 후 자신이 한성그룹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고 믿었다. 소율은 김민준의 사건을 통해 지민에게 첫 번째 일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법적 증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언론과의 접촉을 통해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다. 그러나 박진서는 그녀를 말렸다. 소율아, 너무 서두르지 마라. 지민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교활한 상대다. 이 모든 것이 함정일 수도 있어. 박진서는 그녀에게 냉정함을 주문했다.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지만 그들에게는 언론을 통제하고 여론을 조작할 힘이 있다. 우리는 더 강력한 한방이 필요해. 소율은 박진서의 조언을 받아들였다. 그녀는 김민준의 사건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그녀는 지민에게 PNX와 김민준이 자신을 공격하려 한다는 것을 알렸다. 지민은 예상대로 흥분했다. 그녀는 소유를 단순한 잡범으로 여겼기에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PNX를 압박하고 김민준을 협박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깔끔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소율은 지민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지민의 모든 반응은 소율의 계획대로였다. 이 과정에서 소율은 지민의 새로운 사업인 퓨처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 프로젝트는 지민의 야심작이었고 그녀의 모든 권력이 집약된 곳이었다.
소율은 직감적으로 이 프로젝트가 지민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동원해 퓨처 테크 프로젝트의 취약점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민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소율은 조용히 자신의 새로운 동맹들을 모았다. 한성그룹의 부당한 해고에 저항하다 쫓겨난 전직 간부들, 지민의 음모에 희생된 투자자들, 그리고 그녀의 냉철함과 인간적인 매력에 감화된 PNX의 새로운 직원들. 그녀의 주변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공주로서의 모습을 되찾았다. 겉으로 드러나는 권력이나 부가 아닌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왕국의 여왕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길거리의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의 다음 목표는 퓨처 테크 프로젝트였다. 그것은 지민이 가진 모든 권력과 부패의 정수였다. 그녀는 그것을 무너뜨림으로써 지민의 모든 것을 파괴할 계획이었다. 이제 게임은 시작되었다. 소율의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이었다. 그녀는 김민준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조용히 지민의 최측근들에게 접근했다. 그들은 대부분 지민의 권력에 빌부터 이득을 취하다가 토사구팽당한 사람들이었다. 소율은 그들의 분노와 불만을 이용하여 지민의 철옹성 같은 권력의 균열을 만들기 시작했다. PNX의 사무실은 이제 소율의 지휘 아래 거대한 정보의 소용돌이가 되었다. 각계각층의 소식통으로부터 들어온 정보들은 소율의 손을 거쳐 정교한 퍼즐 조각으로 맞춰졌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모든 사업 보고서, 주식 동향, 그리고 지민의 개인적인 동선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지민은 더 이상 난공불락의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탐욕을 숨기지 못하는 오만한 공주에 불과했다. 지민은 소율의 존재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회의실에서 당당하게 퓨처테크 프로젝트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그녀는 언론의 찬사를 받았고 주주들은 그녀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지민은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한껏 우쭐해 있었다. 이젠 그 어떤 것도 나를 막을 수 없어.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러나 그녀의 완벽한 승리에 가면 뒤에는 소율이 심어놓은 시한폭탄이 숨겨져 있었다. 소율의 첫 번째 공격은 지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퓨처 테크 프로젝트에 대한 은밀한 방해 공작이었다. 소율은 지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소규모 하청업체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이 한성그룹과 맺은 불공정 계약의 문제점을 짚어주었다. 그리고 그들에게 PNX의 법률 자문을 통해 공정한 계약을 요구하도록 설득했다. 처음에는 소규모 업체들이 겁을 먹었지만 소율의 논리적인 설득과 PNX의 든든한 지원 약속에 용기를 얻었다.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집단적인 반발은 퓨처 테크 프로젝트의 진행을 늦추었다. 지민은 분노했다. 그녀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청업체들을 위협하고 협박했다. 너희 같은 하찮은 것들이 감히 한성그룹에 대들어 당장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업계에서 매장시켜버리겠어. 지민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폭언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녀의 위협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들은 소율이 미리 준비한 녹취록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민의 불법 행위를 고발했다. 뉴스 헤드라인은 곧 한성그룹 한지민 부사장의 갑질 논란으로 뒤덮였다. 지민은 당황했다. 그녀는 그저 소규모 하청업체들의 불평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지민은 소율이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언론을 조작하고 여론을 통제하려 했다. 그러나 소율은 이미 지민의 모든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소율은 언론에 지민의 과거 비리를 폭로할 새로운 증거들을 흘렸다.
그 증거들에는 지민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재계 인사들의 약점을 잡고 협박한 정황들이 담겨 있었다. 지민의 오만함은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가 영원할 것이라 믿었기에 증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녀는 소유를 몰아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힘으로 누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적은 더 이상 낡은 옷을 입은 떠돌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적은 그녀의 모든 약점을 꿰뚫고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전략가였다. 소율은 이 모든 것을 박진서에게 보고했다. 박진서는 소율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이제 지민이 덫에 걸렸군.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장 큰 약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지. 소율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그녀는 지민이 자신의 권력과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 신기루였는지 깨닫게 해줄 생각이었다. 그녀는 지민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다. 이제 지민은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민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하찮은 하청업체들과 이름 없는 투자 컨설팅 회사에 의해 방해받고 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다. 지민은 자신의 힘을 총동원했다. 그녀는 언론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모든 보도를 중단시켰고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로비를 통해 조사를 무마시키려 했다. 그녀는 한때 소유를 내쫓았던 것처럼 모든 것을 힘으로 찍어 누르려 했다. 소율은 지민의 이러한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녀는 오직 힘만이 통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더 큰 힘에 직면했을 때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소율은 박진서에게 말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소율의 계획은 이미 지민의 모든 방역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지민이 언론을 통제하는 동안 소율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지민의 가장 큰 비밀, 즉 퓨처 테크 프로젝트의 숨겨진 비자금 조성 과정을 파헤쳤다. 소율은 한성그룹의 전산망에 남아있는 미세한 흔적들을 찾아내고 지민의 개인 계좌를 추적했다. 그녀는 그 과정에서 한성그룹의 한 이사가 지민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이사는 과거 소율의 아버지에게 충성을 다했지만 한 회장의 냉대와 지민의 압박에 못 이겨 그녀의 꼭두각시가 된 인물이었다. 소율은 이 이사의 아들이 위중한 병에 걸려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지민은 이 사실을 이용해 이 이사를 협박하고 있었다. 당신 아들의 병원비는 내가 내줄 수 있지. 하지만 내게 등을 돌린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지민은 악마와 같은 미소를 지으며 이 이사를 압박했다. 소율은 이 이색에 접근했다. 그녀는 그의 아들 병원비를 몰래 지원하고 그에게 지민의 모든 비리가 담긴 자료를 넘겼다. 이 이사는 처음에는 소율을 경계했다. 하지만 소율은 그에게 진심을 보였다. 당신은 더 이상 그녀의 노예가 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아직 있습니다. 소율의 말은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을 흔들었다. 이 이사는 마침내 소율에게 협력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민의 모든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소율에게 넘겨주었다. 그 안에는 지민이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넨 정황 부정한 방법으로 하청업체들을 갈취한 녹취록, 그리고 퓨처 테크 프로젝트를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이것은 지민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지민은 자신의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녀는 소율의 소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냈다고 생각했다. 그 계집애는 결국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될 거야. 지민은 자신이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 생각하며 조롱하듯 웃었다.
그러나 그녀의 웃음은 곧 비명으로 변할 것이었다. 소율은 USB를 손에 쥐고 지민의 다음 수를 기다렸다. 그녀는 지민이 이 모든 일이 해결되었다고 믿고 퓨처 테크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소율은 지민이 가장 높은 곳에 있을 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다. 그녀는 지민의 오만함이 그녀의 몰락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복수심은 단순한 증오를 넘어 모든 거짓과 부정을 뿌리 뽑으려는 정의로운 의지로 변해 있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소율은 최후의 일격을 기다렸다. 지민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었다. 그녀는 소율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고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퓨처테크 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를 성대하게 준비했다. 이 행사는 지민이 한성그룹의 진정한 후계자이자 미래의 리더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였다.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이 참석했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그녀에게만 쏟아졌다. 지민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여왕처럼 무대 위에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는 아버지 한태호 회장이 뿌듯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는 지민을 보며 말했다. 역시 너는 내 자랑스러운 딸이야. 내 언니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훌륭하구나. 그 말에 지민은 묘한 쾌감에 젖어들었다. 그녀는 소율을 완전히 밟고 올라섰다는 사실에 만족했다. 그녀는 연설을 시작했다. 저의 퓨처테크 프로젝트는 한성그룹을 넘어 이 나라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그때 행사장 내 모든 대형 스크린에 갑자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지민의 연설은 끊겼고 사람들의 시선은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에는 지민이 하청업체 사장들을 협박하고 정치인들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는 장면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한성그룹의 한 이색에 뇌물을 건네며 비자금을 조성하는 음성 파일이 흘러나왔다.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나를 위한 비자금 계좌. 당신 아들 병원비는 걱정 마. 지민의 음성은 명확했고 그녀의 얼굴은 화면 가득히 비춰졌다. 모든 사람들은 경악했다. 한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지민은 충격에 휩싸여 굳어버렸다. 이건 조작된 영상이야. 가짜라고. 지민은 소리쳤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소율이 회색빛 정장을 입고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의 등장에 사람들은 술렁거렸다. 한때 한성그룹의 공주였던 소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조작이 아닙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사실입니다. 소율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USB를 손에 쥐고 있었다. 이 안에 담긴 모든 파일들은 한지민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저지른 모든 부패와 불법 행위의 증거입니다. 소율은 지민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지민, 너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그 덕분에 나는 진정한 세상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너의 모든 오만함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돌아왔다. 지민은 소율의 말에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네가 감히, 네가 어떻게? 지민은 소율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율과 지민을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야 모든 것이 지민의 계략이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딸을 자신의 손으로 내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뒤늦은 후회와 고통의 눈물이 흘렀다. 소율은 침착하게 모든 증거를 언론에 공개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지민이 한성그룹을 사유화하기 위해 벌인 음모를 낱낱이 폭로했다. 그녀의 증언은 명확하고 논리적이었으며 증거들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완벽했다. 지민은 무대 위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완벽한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오만함이 그녀를 패배로 이끌었다. 그녀는 소율을 한낱 무력한 공주로 여겼기에 소율이 준비한 치밀한 방역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과신했고 그 오만함이 그녀를 파멸로 이끌었다. 소율은 그녀를 비웃는 대신 그저 조용히 그녀의 몰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다. 그녀는 지민의 모든 것을 빼앗았고 그녀의 권위와 명성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다. 무대 위는 혼돈 그 자체였다. 지민은 자신의 이름이 조작된 증거와 함께 뉴스 속보로 퍼져나가는 것을 절망적으로 지켜보았다. 한 회장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멍하니 스크린과 소율을 번갈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지난날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소율의 눈빛은 이제 그를 향한 차가운 실망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율은 침착하게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한성그룹의 퓨처 테크 프로젝트는 단순한 사업이 아닌 한지민 씨가 자신의 권력과 탐욕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킨 부패의 온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녀의 뒤에 서 있던 김민준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소율의 증언에 힘을 실어주었다. 지민은 마지막까지 발버둥 쳤다. 소율,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나는 한성그룹의 부사장이야. 내까짓게 감히 나를 건드려. 아빠 저 여자가 미쳤어요. 그녀는 아버지에게 매달렸지만 한 회장은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지민에 대한 신뢰나 사랑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어리석음이 낳은 비극적인 결말을 직시해야 했다. 소율은 냉정하게 말했다. 너의 모든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한성그룹의 미래는 너의 탐욕 때문에 더 이상 어둡지 않을 거야. 그녀는 지민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눈빛은 한때 지민이 소율을 향해 보냈던 승리감을 완전히 압도하는 것이었다. 지민은 그제야 소율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가 되어 돌아왔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길거리에서 울던 나약한 공주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민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힘을 가진 여전사였다. 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 유치 행사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지민과 그녀의 협력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지민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소율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 목소리는 공허하고 무력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소율이 얼마나 큰 것을 얻었는지 깨닫지 못했다. 소율은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되찾았지만 지민은 자신의 탐욕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지민이 끌려나간 후 한 회장은 무대 위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소율은 그를 외면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나 증오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딸을 믿지 않고 한순간의 감정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가련한 노인일 뿐이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박진선은 소율에게 다가왔다. 자네 잘했네. 이 세상은 자네처럼 강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필요해. 그의 말에 소율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심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용감한 리더였다. 그녀는 한성그룹의 공주가 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다. 한지민의 몰락은 한성그룹의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다. 그녀와 결탁했던 부패 세력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한 회장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
소율은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 수많은 주주들은 그녀를 환영하며 그녀가 그룹의 무너진 명성을 다시 세워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소율은 뜻밖의 결정을 내렸다. 저는 한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지 않겠습니다. 소율의 말은 기자회견장을 정적에 잠기게 했다. 한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소율아, 이게 무슨 소리냐?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었고 소율이 그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소율은 침착하게 기자들 앞에서 자신의 결정을 설명했다. 한성그룹은 저에게 과거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상기시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저는 이제 돈과 권력이 아닌 진정한 가치를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처럼 부당한 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 직후 박진서와 함께 PNX 투자 컨설팅을 소울 파운데이션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재단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 재단은 한성그룹의 비리에 희생된 사람들을 돕고 사회의 불의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자금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소율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 불공정한 세상을 바로잡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 한 회장은 소율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소율 앞에 무릎을 꿇었다. 소율아, 아빠가 잘못했다. 제발 용서해다오. 그리고 한성그룹으로 돌아와줘. 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소율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도 연민도 남아있지 않았다. 아빠,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찾았어요. 한 회장은 소율의 차가운 눈빛에 절망했다. 그는 소율을 잃은 것이 한성그룹을 잃은 것보다 더 크나큰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에 절규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쓸쓸히 퇴장했다. 소율은 한지민이 수감된 교도소로 찾아갔다. 철창 너머로 마주한 지민의 얼굴은 과거의 화려함은 사라지고 오직 분노와 증오만이 가득 차 있었다.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네가. 지민은 소리쳤다. 소율은 조용히 말했다. 아니, 네가 너 자신을 이렇게 만든 거야. 너의 오만함과 탐욕이 너를 파멸시켰어. 지민은 소율의 말에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멍하니 철창을 붙잡고 있었다. 소율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소율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소울 파운데이션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그녀는 그들의 삶에 희망을 불어넣었고 그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이제 한성그룹의 공주가 아닌 소울 파운데이션의 리더로 불렸다. 그녀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화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충만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과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고 그녀의 진정한 가치가 돈이나 권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흙먼지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그 모든 고통을 통해 더욱 빛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다.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